어느덧 가입자가 157만 명이 넘어서서 청년들 목돈 마련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간의 가입 현황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년도약계좌는 이 청년 세대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씩 가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 여기다 정부의 기여금이 있고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총 5천만 원의 목돈 만들어 주는 것이 특징인데 올 한 해 동안만 신규 가입자가 106만 명, 꽤 많은 사람이 늘었고요. 올해 말 기준 누적 157만 명이 가입을 해서 가입 대상 청년이 한 600만 명인 걸 감안하게 되면 청년층 4명 가운데 한 1명 정도 이상이 가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기존에는 월 소득에 따라서 한 최대 2만 한 4천 원까지 기여금이 지금 지원이 됐다면 내년부터는 3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걸 이제 일반 적금 상품과 이율을 좀 비교하게 되면 현재는 기존에는 한 연 최대 8.87%도 굉장히 높지만 내년부터는 9.54%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특히 2025년 1월부터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가점, 신용평가 점수의 가점이 또 부과가 되고요. 또 하반기부터는 이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분 인출 서비스도 이제 가능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거의 연 10%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받는 셈이 되는데 이게 5년 만기 상품이라서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좀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청년도약계좌를 만기 이제 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기존 혜택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여기다가 정부의 기여금은 전액 환수 조치됐습니다. 네.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 등에 따라서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게 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중도 인출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 60%가량을 지원받게 되기 때문에 연 최대 8%는 아니지만 한 7.64%의 일반 적금 상품의 이 수익률보다 더 높은 효과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도 이제 해지의 특별 사유도 일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퇴직을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의 지원금이 유지가 되지만 다만 은행의 이제 우대 금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중도 해지가 용이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2년 이상을 납입을 했다면 일부 인출, 그러니까 부분 인출도 가능해진다고요? 맞습니다.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에 2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이제 부분 인출 서비스가 시행이 되는데요. 조건은 가입 후 이제 2년 이후 납입원금이 최대 이제 40%까지 부분 인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계좌를 굳이 해지하지 않고도 지금 이 급한 자금 수요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이제 만기 전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전면 정도 이제 적용되지 않고요. 기여금은 이제 환수가 되었다면 그러나 장기 유지할 경우 부분 인출 혜택을 제공함으로 해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의 유연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급한 경우에 계좌를 유지해서 자산 관리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가입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따라서 이 개인 신용평가 점수도 상향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이 사회 초년생인 이제 청년층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 신용이 이제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신용평가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실 납부할 경우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겠다라는 게 크게 달라지는데요. 기존에는 가입 유지 기간에 따라서 별도로 개인 신용평가 점수에 가점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굳이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별도로 직접 납입할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어 왔는데 내년부터는 2년 이상 누적 금액이 800만 원 이상이라면
개인 신용평가 점수의 가점이 최소 5점에서 10점 정도 이제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좀 달라지느냐? 가점이 부과된 만큼 개인의 어떤 대출 받을 때 심사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서 금융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금융 이력이 좀 부족하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자산 형성과 더불어서 신용관리도 좀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앞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만기가 5년이다 보니까 중간에 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뭐 해지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하려고 적금 담보부 대출도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걸 담보로 해서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요? 맞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어쨌든 납입액을 담보로 이제 적금 담보부 대출도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납입한 금액을 담보로 해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계좌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대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예. 그러니까 한도 대출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지금 이 인출해서 상환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목돈 원금에 이제 인출하고서 만기에 해당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이 두 대출 방식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 사회 초년생들의 자산 형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가입 유지율이나 중도 해지 비율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과연 5년짜리 만기 상품에 과연 얼마나 가입을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의외로 혜택이 많다 보니까 유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유지율과 낮은 중도 해지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되고 있다라는 이제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올해 9월 기준 청년 도합계좌의 유지 비율을 보게 되면 출시 15개월 만에 88%입니다. 네.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이 청년 도약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는 시중은행의 적금 평균 유지율이 45%, 절반 이상이 중도에 깨지 해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게 되면 2배 정도 높고요. 이전의 유산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 희망 적금의 유지율이 77%입니다. 4명 가운데 1명꼴로 이제 해지를 했다면 이거보다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더불어서 이 지원하는 효과가 더 강화가 되게 되면 아마 계좌 가입률 유지, 해지율은 낮아지고 유지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청년 도약 계좌 이 가입 조건이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입 기간 내에 근로를 상실을 하거나 또는 이 사업장을 접어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에는 가입한 이후에 근로나 사업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계좌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뭐 실직했거나 소득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계좌는 해지하지 않고 이제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미 저축한 금액이 있을 수 있고 지급한 정부의 지원금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소득이 없더라고 하면 개인이 납부할 수 있을 경우 내가 여력이 있어서 추가로 저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축을 지속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런 경우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또한 이제 소득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로중단 시에는 계좌 유지는 되지만 이미 적립된 자산과 혜택은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소득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본인이 좀 확인하고 상담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계약 기간 내에 사실 납입 금액이 좀 부족해서 납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혹시 못 내면 다음 달에 내더라도 이 조건이 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일단 청년 이제 도약 계좌의 경우에는 납입을 중단해도 계좌는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입 시 재개해서 혜택을 다시 받을 수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이제 이 납입을 못할 경우에 계좌 유지 혜택은 되지만 그러나 납입을 재개한 이후에나 정부의 지원금을 다시 소급 받을 수가 있고요. 미납 기간 동안의 지원금은 소급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번에 납입한다 하더라도 이제 미납 기간 동안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조금 일정 부분 꾸준히 납부하면 모든 혜택이 다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저축이 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제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소득 계층이 또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소득 수준까지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청년 도약 계좌는 정책성 금리로 은행 이자에다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만 19세부터 만 44세 청년이 대상이고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게 되면 최대 39세까지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거나 군장병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서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만 이제 가능하고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한 약 557만 원 이하, 또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1,43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구의 이제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에는 연령과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고, 또 군복무나 비과세 소득 기준은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좀 낮을수록 더 많은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지원금이 오르면서 내년에 9.54% 정도까지 금리가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내년 이제 청년 도약 계좌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제 은행 영업정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후 약 2주간에 걸쳐서 서민금융직농원의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 일정이 좀 다른데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세부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데 1397 국번 없이 1397번을 이용하시게 되면 무료로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